홍은기 외로운 여성 채널에서 프로그램을 시청 중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태국은 성산업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넌 불빛이 깜빡이는 빨간등 거리에서 나체로 혹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춤을 추며 손님을 유혹하고 돈을 끌어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는 걱정스러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홍앤훈과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여성들은 나체 상태이거나 비키니를 입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몸의 민감한 부위에 붙여진 번호들은 고객들이 쉽게 호출하고 저렴한 가격에 매춘을 구매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마치 시장에서 신선한 고기를 사고 파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많은 소녀들이 15세부터 매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젊은 나이에 이 일을 시작합니다. 한 젊은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 돈이 필요해요. 우리 가족은 쌀을 재배하고 소를 기르기 때문에 매우 가난해요. 그들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반면 파타야에서 매춘을 하는 에라이는 자신의 직업에 많은 위험이 따르며 특히 술에 취한 고객을 대할 때 위험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신이 없어서 매우 무례한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내가 그들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요구해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고객이 계속 욕을 하며 제가 그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저를 쫓아오며 주먹을 휘두르다 벽에 맞고 또 저를 발로 차는 바람에 저는 가방을 들고 도망쳤어요. 50세의 툭툭 운전사인 룽두문 화람퐁역 앞에 쏨톰 가게들이 툭툭 운전사들이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자주 찾는다고 말합니다. 룽두문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여성들의 단골 고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 여성들은 저 같은 단골 고객만 받기 때문에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고 해요. 경찰이 매춘 단속을 할 때는 고객처럼 가장한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거든요.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객으로 받지 않아요. 매춘 여성들은 방콕의 케일롱롯 지역, 즉 미친 나무가 많은 곳에서 모여 있어 미친 나무의 유령이라 불립니다. 47세의 택시 운전사 키엔는 이 지역이 오랫동안 밤의 활동으로 유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20년 동안 택시를 운전해왔기 때문에 이 번화한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밤에 주로 운전해요. 많은 관광객들이 밤에 놀러 오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고객들을 그랜드 팔리스, 사남 루앙 클롱롯 등으로 데려가서 매춘 여성을 찾도록 도와줘요. 가격 협상이 끝나면 저는 그들을 가까운 모텔로 데려다 줍니다. 키에테 설명에 따르면 케일롱 로테는 다양한 매춘 여성들을 위한 구역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 트랜스젠더, 남성,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성들. 대부분의 매춘 여성들은 사남 루앙에 있으며 이들은 젊고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도로 한쪽에 서 있고 매춘 알선자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란 팰레스 AP의 사란 롬 공원은 남성 매춘을 위한 구역입니다. 해가 지고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 미친 나무의 유령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추어질 때만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몸을 드러낸 여성들이나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몸매를 과시하며 고객을 유도합니다. 그들의 몸에 붙은 숫자는 고객이 쉽게 호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성매매를 구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시장에서 생고기를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많은 소녀들이 15세부터 성매매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어린 나이에 이 일을 시작합니다. 한 젊은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돈이 필요해요. 저희 가족은 쌀을 재배하고 소를 기르는데 너무 가난해서요. 우리는 생계를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파타야의 한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가 많은 위험을 동반한다고 공유합니다. 특히 취한 고객을 상대할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그들은 정신이 혼미하고 매우 터무니없는 행동을 해요. 콘돔을 사용하고 싶지 않거나 저에게 아이를 낳게 하려고 하죠.
그녀는 말합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고객이 계속해서 욕을 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저를 따라오면서 주먹을 날렸는데 벽에 맞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를 발로 차더라고요. 저는 가방을 들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50세의 툭툭 운전사인 룽덤은 화라람퐁 기차역 앞에 솜톰 가게들이 성매매 여성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룽덤은 자주 이 여성들을 찾아가는데 이는 낮에 많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주 고객이 되는데 이 여성들은 저처럼 자주 방문하는 고객만을 받아요. 경찰이 단속을 할 때 이들은 고객이 아닌 경우 경찰에 잡힐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주 오는 고객만 받아요. 방콕의 클롱롯 지역은 구아나무 아래의 유령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구아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의 농은 손님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요금은 500바트이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보통 밤에 1500바트에서 2000바트를 벌어요. 2013년 5월 경찰은 방콕의 여러 지역을 급습하여 44명의 태국 여성, 3명의 외국 여성, 16명의 트랜스젠더와 3명의 남성 성매매업자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각각은 벌금을 내고 곧 풀려났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많은 여성들은 성병에 걸리면서 큰 대가를 치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태국의 성매매 여성 중 20%가 AIB 양성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여성들은 마약을 사용하여 야근을 합니다. 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의 수도로 알려져 있을 만큼 성매매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태국의 성매매 산업 발전 속도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합법화된 것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실제로 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1960년부터 태국은 성매매 방지법을 시행해왔습니다. 2003년 태국 법무부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지만 여론의 반대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로 제안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산업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태국 성매매 산업의 연간 총 수익은 약 2억 2천억에서 2억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태국에서 활동 중인 성매매 여성의 숫자는 7만 명에서 280만 명 사이이며 태국의 총 여성 인구는 약 3,500만 명입니다.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농촌 출신입니다. 농업에서의 수입은 월 약 90달러로 여성들을 붙잡기에는 부족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을 지고 있던 이들은 대부분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도시로 나와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이 농촌에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 결혼 생활이 깨지고 재정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아이를 남기고 도시로 올라와 성매매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성매매가 태국에서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많은 가정은 딸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단지 집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같은 마을에서 돈을 더 많이 보내는 여성은 다른 여성들보다 더 훌륭한 자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밤의 성매매로 최소 1000바트 70만 동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청소나 농업 등 다른 직업의 수입의 30% 이상에 해당합니다. 센티넬 감시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태국의 성매매 여성들은 매일 최소 2.6명의 손님을 상대하며 봄철에는 한 달에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이미 아름다움이 사라진 여성들도 한 달에 최소 70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타이에서 몇 년째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는 카냐 나피타폰은 매일 오후 5시에 익숙한 택시를 호출하고 쇼핑몰을 돌아본 후 바바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카냐의 수입은 바에서 손님들이 시키는 음료에 대한 인센티브, 손님들의 팁, 그리고 손님과의 성매매로부터 오는 돈입니다. 때로는 고급 손님을 만나 큰 수익을 올리기도 하며 이런 날에는 한 달치 생활비를 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장기 여행 패키지를 얻거나 부유한 서양인과 결혼하여 호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카냐는 구체적인 급여는 공개하지 않지만 4년간 일한 결과 부모님에게는 지방에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보냈고 동생에게는 결혼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더 일해서 돈을 더 모은 후 고향으로 돌아가 결혼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카냐처럼 행운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폰은 순진한 농촌 소녀로 도시에서 설거지 일을 하다 친구들에 의해 매춘업소에 속아 들어갔습니다. 폰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붙잡혔고 결국 건강이 너무 나빠 손님을 제대로 서비스하지 못해 쫓겨났습니다. 5개월 후 19세의 폰은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되었고 가족에게도 숨긴 채 혼자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님은 딸이 어떤 끔찍한 시간을 보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매춘업은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 이면에는 AID와 같은 성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AIB 감염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원로에 따르면 약 52만 명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태국의 매춘업자들은 항상 생명과 건강의 위험, 사회적 낙인, 인신매매나 성적 학대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태국은 아동 성매매의 주요 목적지 중 하나로 약 40%의 매춘업자가 16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태국 매춘업자의 55%는 18세가 되기 전에 매춘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디서나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레드라이트 거리에서 손님을 유도하는 여성들은 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고 이로 인해 태국의 문화와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국은 모든 형태의 매춘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지만 많은 매춘업소와 레드라이트 거리는 여전히 사회 불법 조직이나 심지어 정부의 보호 아래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 실제 시행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태국의 매춘이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오해합니다. 태국에는 6만 개 이상의 매춘업소가 있으며 이는 이 나라의 학교 수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매춘 문제를 근절하려면 태국이 매우 오랜 시간과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번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